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영상 기획팀에 있는 황금비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모인 이유는요. 최근에 그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이민자 부녀가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이 공개되자 파장이 굉장히 커졌고 미국 하원에서는 이민자 보호를 위해서 긴급 구호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캐러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길 기자라고 합니다. 출신 국가를 보면은 주로 이제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 아니면 과테말라. 그 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대부분 불법이면 멕시코 국민들이었는데 멕시코와 남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처음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과테말라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엘살바도르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온두라스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떼를 지어가지고 멕시코를 횡단해서 미국 국경에 도착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고 치안이 불안하고 몇십 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고 이제 마약 카르텔과 얽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리오그란데 국경에서 딸과 함께 죽었던 그 사람 역시 배달원을 했는데 뭐 일주일에 뭐 $10인가를 밖에 못 벌었다.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날짜를 찾아보니까 지금 가장 큰 규모로 이동했던 집단은 지난해 10월 13일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들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동하는 이유가 혼자 걸어가게 되면은 치안 문제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는 떼를 지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지원하는 운동 단체들도 생겨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원해주고. 최근에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민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사이에서 국경을 넘으려다가 체포된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네네네. 이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2000년대 때는 160만 명이나 됐었는데 한 해에 갈수록 줄어들다가 2017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때는 오히려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 그럼 우리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 수를 갖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리 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몰래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체포하는 숫자로만 보면은 남쪽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불법 이민자들 수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기의 선거 공약을 갖다가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우리들의 원래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리고 얘네들이 불법 이민자에 들어와갖고 임금을 낮추고 치안도 불안해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 지지층들한테 공약을 내세우고 지금도 취임하고 나서도 그런 식 드라이브를 걸은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마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저 남미의 콜롬비아와 그 인근에서 재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는 콜롬비아에 있는 유명한 마약 카르텔들이 해로나 공로를 통해서 미국의 특히 플로리다 쪽으로 이제 실어 나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마약 카르텔이 워낙 파워풀하고 힘이 세고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하니까는 미국 이제 행정부들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 거죠. 카르텔들을 붕괴시켜 버렸는데 옛날에는 해로와 공로로 가던 걸 갖다가 다 차단해 버리니까는 육로를 통해서 중미 국가를 거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라 그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멕시코와 그 인근 나라들의 엄청나게 큰 마약 카르텔들이 생긴 거죠. 마약 카르텔 문제가 멕시코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여기에서도 다 마약 카르텔의 거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자체로 마약 카르텔이 생기고 깽단이 생기고 하면서 그렇게 치안이 불안해진 거죠. 근데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장사들이니까 마약 카르텔과 깽단들은 사활을 걸고서 싸우는 거죠. 또 하나는 1970년대부터 미국이 중남미의 그 사회주의 세력들을 갖다 소탕하기 위해서 비밀 공작을 벌였는데 그것이 집중된 나라들이 아까 말했던 그 세 나라들입니다. 그때 미국의 그 CIA나 비밀 공작원들이 거기에 있는 우익 민병대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마약 카르텔을 갖다 묵인해 준 거죠. 오히려 수익을 얻게. 그 우익 민병대들과 마약 카르텔이 별 구분이 안 되면서 걔네들이 사회주의 세력도 단속을 하고 하면서 힘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지금의 상황은 미국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근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서겠다라는 공약을 그렇죠. 내세워서 당선이 됐어요. 미국은 항상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일 때 이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민 문제가 언제나. 그리고 현재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합법적인 이민 자 수가 한 5천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혜택을 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이제 그 선진국들이 이제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네네네. 미국은 이 이민을 통해 갖고서 고급 노동력과 또 저임 노동력과 이 골고루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에 어쩌면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전통적인 중하류층 보수적인 백인층들이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뺏기고 상대적인 지위가 약화된다. 이런 사회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지지층들에 대한 확실한 표를 얻기 위해서 묶어두기 위해서 아마 이 이민 문제는 타협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이민 단속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이민 문제를 이슈화해갖고서 표를 끌어모이는 이런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이나 이주자 문제가 사실은 미국 중남미 국경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든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들이 생기는 나라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겠죠. 그 난민과 이민의 그 출발점들이 아까 말했던 과테말라 등 3국이었는데 이 3국의 그 경제 개발이나 치안 문제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게 난민이 몰려가는 선진국의 문제 상당히 선진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난민이 물론 꼭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무작정 무한정 난민을 수용할 수는 또 없는 문제고 그건 사회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사회 갈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선진국들도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분쟁이나 그 미개발 문제가 사실 자기들의 입장은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서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